지금 검찰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법사위를 뺏기고 지금 본격적으로 뭐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불을 놓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 그 건 관련해 갖고는 이미 증명이 끝났잖아요. 근데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쌍방울 대북송금권을 기어이 끌고 와가지고 오늘 방금 기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법리적으로 맥히든 안 가든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북송금의 핵심 주인, 우리가 늘 얘기했던 아태 재단의 그 안부수 회장을 쌍방울이 매수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죠. 안부수 측근이 지난해 3월경에 쌍방울 그룹이 구속된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마련해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게 시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사줬는지 전세로 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딸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거를 해준 게 안부수 회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공개가 해놨는데 됐죠? 뉴스 타파에서 뭐 같이 가요 이러면서 이 비입 직원이 지원비니까 아빠 집 거의 다 가져온 걸 해야겠죠. 내내 집 이것저것 볼 게 있어요. 제가 사장님 연락 오신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 비용 처리 문제 날짜 시간 날 때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쌍방울이 제공한 그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 실제로 안부수 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뉴스타파가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실제 거주해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집 어떻게 얻었니? 그랬더니 아빠한테 물어봐야 알겠대요. 모른대. 네, 자기는 모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모른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증언이, 이러한 매수 행위, 그러니까 집을 얻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안부수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이거를 연관시키는 진술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 변호사가 물어봤겠죠. 이재명 측 변호사가 왜 진술을 바꿨냐 그랬더니 그전엔 아팠대. 몸이 안 좋았다가 조금 안정돼서 기억이 새롭게 나왔다. 그러니까 기억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아닌 뭐 진술을 한 적이 없는 걸 추가로 진술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니라 그랬거든. 위증을 안 했단 말이야. 그 전까지 안부수가 지난해 2월 3일 재판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일절 인고한 적이 없어요. 재판에도. 근데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슬슬. 그래서 이 재판장 어저께 그 얘기했던 신 재판장 이 새끼의 구도가 뭐냐면 증거는 다 필요 없고 김성태 회장하고 안부수하고 쌍방울 직원 얘기가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대. 이제 우리 셋이서 입을 맞추잖아? 그러면 이 국장을 여자라고 우겨도 여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근거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2023년 1월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체포가 됩니다. 같은 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김성태, 안부수 등이 같이 만나가지고 진술 세미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회장의 딸과 측근 B씨를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31일 안부수 딸이 송파구 오피스텔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4월에 안부수의 법정 증언이 김성태와 같은 방향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1심 판결을 이화영이 유죄다라고 잡은 거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걸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했다 내지는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지금 이화영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증빙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소해봤자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이재명이 사전에 알고 이걸 받았다고 하는 거를 이거를 역으로 김성태한테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태하고 통화를 옆에서 바꿔줘서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짧은 통화, 네, 김성태입니다. 아유,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잠깐 했었던 이 통화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방북비 대납이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판사가 오케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하면 이제 김성태가 이제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게끔 이미 연락을 다 했고 사실 겉에 드러나지 않게끔 했을 뿐이지 내가 간접적으로는 수도 없이 이재명한테 이 사건을 보고했다. 심지어 이재명 모친상에 우리 직원을 보내갖고도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갖고 김성태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걸 짜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검찰을 때려 엎어야 돼요. 그리고 검찰한테 다시 자꾸 경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 대북 송금권으로 몰고 간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이거 갖고 기소 못해요. 이걸로 유죄 판결 못 얻어냅니다. 근데 국정원 것 문건까지, 국정원 직원 증언까지 판사가 다 취사 선택해가지고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리적으로 해결되면 이 재판에서 검찰이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의 행보를 막아보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개혁과 이 변화 그리고 발빠른 법사위의 행동을 비롯한 운영이나 국회의 움직임은요. 지금 있는 국회의장이나 이재명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의원들이 지금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각자 본인이 맡은 상임위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을 활용해갖고 검찰 정권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든 포화를 이재명한테 돌리면요. 오히려 니들이 더 위험해져요. 근데 죽기 전에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이거는 얘들은 빠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이재명을 잡아라라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이원석이나 한동훈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김건희나 윤석열이 이걸로 자꾸 걸어놓고 이걸로 딜을 해볼 생각으로 뭘 만드는 모양인데 조국 장관도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대법원에서 최악의 경우가 나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변화나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라고 천명을 하셨고, 이재명 대표도 니들이 이걸로 갖고 어떤 야매 판사를 끌어내갖고 이걸 기소하고 구속시키고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법적으로 뺏는 미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민주당이 멈추지 않아요. 이제 이재명은 이미 한 정상에서 바위를 굴렸고요. 이제 그 바위들이 굴러 내려오면서 니네들을 싹 쓸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가 오히려 검찰에 더 악수를 두게 될 거고, 이거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검찰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 야, 이러다 진짜 검찰 조직 자체가 없어지겠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 반대적인 증언이나 고발이나 또는 반란이 아주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니들은 오늘 진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